제3차 국립서울현충원 국민묘지법 개정 및 친일반민족 행위자 파묘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나 이 맥로드를 처단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박학기 사무처장님 모시고 힘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리 차를 통과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족문제연구소 박학진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 지금 같은 시간에 대전 국립묘지 앞에서도 대전에 있는 친일파 이장하라는 집회가 이제 막 끝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곧 내년쯤 되면 현충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서울과 대전이 초만원이거든요. 경기도 연천에 제3현충원이 또 만들어집니다. 현충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분들 안장하고 비용, 전액 해가지고 참배하도록 해주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전과 서울에 국민 세금으로 모셔야 되면 안 된다는 분이 계시다. 명단까지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12명입니다. 12명. 그런데 이 12명에 대해서 그 명단을 시민단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명단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1006명이 국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했는데 그 1006명 쫙 조사해보니까 대전과 서울에 12명이 안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그 12명 정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묘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닌 상식입니다.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집안에 할아버지 초상화와 할아버지 원수 초상화를 같이 걸어놓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래가지고 국민통합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재산을 환수해서 나라의 재의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죽은 자가 남겨놓은 재산도 찾아가지고 국가로 환수했는데 그 죽은 자의 뼈다귀를 국민역사로 관리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2000년도부터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26년째입니다. 30년째, 40년째, 50년째 가서 이걸 바꾸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26년 동안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 민주당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입니다. 정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2년 전에 발의만 되어 있을 뿐 정부위원회에서 한 번도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민족 행위자 12명 당장 대전 서울현충원에서 당장 이사하고 우리가 이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이사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지금 힘찬 말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소란인데 기자회견 하는데 잠시 방해가 되니 저희는 기자회견 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학진 처장님을 방학기 처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학진 처장님이십니다. 저희 힘찬 말을 해주신 방학진 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곧바로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이신 윤경환 대표님 모시고 국민묘지법 개정과 관련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경환이라고 합니다. 국민묘지법 신속 개정 촉구에 관한 발언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응영령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응영령에 순고한 인생을 이루는 70일의 현충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라를 위해 영혼까지 불살라 희생했던 순국선열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국립묘지에 일제강점기 동포를 탄압하고 침략전쟁에 합력했던 친일 반민족 회기자들이 함께 안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선엽, 김창룡, 김백일 등 국가기관에 의해 친일 흔적이 명백히 확인된 이들이 여전히 국가의 비호 아래 최고 영예를 누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 반란, 반국가 행위나 정권이 민주 열세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했던 국가보안법 위반과 일부 중범죄자만을 안장과 안장 제한과 이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얘기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단지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상헌법에 따른 최고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묻혀있는 그들의 묘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립묘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정의에 대한 모독이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한 울타리 안에 누워있는 이 기괴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감히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십시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안장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자들에 대한 강제 이장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 반란과 내란 가담자, 국가 폭력으로 민주 헌정을 파괴한 자들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안장 제한 기준을 철저히 강화하십시오. 셋째, 정부는 상헌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립묘지법과 연결고리를 재정비하여 반헌법적, 반민족적 행위자들의 서원을 즉각 박탈하고 안장 자격을 재심사하십시오. 법적 안정성과 소급 입법을 핑계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반민족 행위로 얻은 해방 이후의 공적을 분리해 평가하자는 논리 역시 역사 정의를 왜곡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침략자에 협력한 자들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라 무너진 헌법 가치와 국가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립묘지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 기리는지 보여주는 국가의 얼굴이자 정체성입니다. 현 축인이 오늘 순국선녀들 앞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부끄러운 역사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립묘지법과 상헌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역사 정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순국 열사와 호국 영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독립투사 영령들이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과 상헌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루빨리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파묘를 시급히 서둘러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단순히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한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 해병대 의열단에서 민족을 배반한 자 안식처란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천세성 담임께서 힘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아, 저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쪽에서 마이크 필수.
민족의 성역을 더럽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 순국 선열들 틈에 기생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민족의 성역에서 파멸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왔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나라를 지키다 사나운 호국 영령들의 고결한 몫을 기리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끌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서울 국립현충원의 땅 속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과 가족까지 버려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잊혀지고 그 자손들은 지금도 찢어진 가난 속에서 알고 있는 반면 나라를 팔아먹고 동포를 종칼로 짓밟았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강점기엔 부귀영화를 누리고 냉전 시대엔 반공의 천명이자 영무로 신북센터가요 죽어서까지 국가의 호의를 받으며 순국 선열들 틈에 기생하고 있다. 이 기만적인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이곳에 잠든 진정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참혹한 모독이자 역사 후손들 앞에 질 수 없는 대죄다. 어찌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애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오직 국민과 조국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우리 해병대 2열단 해병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해병의 기계로 의열단이란 엄중한 이름으로 선포한다. 민족의 성역에 기생한 일부의 민족 반역 행위자들을 파묘하는 것은 하나, 단순한 무덤의 문제가 아니라 쓰러진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둘,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단죄를 받고 의로운 이는 반드시 기억된다는 역사적 준칙을 증명하는 투쟁이다. 셋, 또한 거짓된 영예의 가면을 벗겨내고 더럽혀진 국립서울현충원을 진정한 결의의 성역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의 진전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런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묘지의 영예를 더럽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파묘 범안을 즉각 제정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우리 해병대 2열단 민족을 배신한 자들에게 안식처는 없다란 확고한 신념으로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고대하며 역사정의 실현을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발언하는 마지막 단어 보답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정의 실현하여 순국선열 피눈물을 보답하라! 보답! 발언 마지막에 파묘 단어를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 위한 진일 반민족 행위자 파묘! 필승! 해병대 의열단 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분들은 항상 갇혀 있고 목소리에 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세 그대로 이곳에서 친일 매국 행위자들 꼭 파묘하는 날 앞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발언일 것 같은데 반민족 행위자 파묘 촉구와 관련한 발언입니다. 청년 촛불행동 조화경 단원 모셔가지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청년위원장 조화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국가공인 친일파 12명의 파묘를 촉구하고 그 이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현충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급증으로 이승만이 조성한 국립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고 보면 기가 막히게 엉망입니다. 먼저 서울현충원의 제일 꼭대기에는 박정희의 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국가유공자 1묘역에는 독립유공자와 친일파들이 나란히 안정되어 있고 또 그 아래 여러 묘역이 둘러싸고 있는 중앙에는 이승만의 묘가 있습니다. 장군 이묘역에도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데 그 묘역의 발 아래에
애국지사 묘역과 대한 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현충원에는 홍범도 장군님과 백선엽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에 큰 역할을 하시고 돌아가신 지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신규식 선생님께서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와 묻힐 곳이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군 이호능증과 야스쿠니에 안장되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던 신태영의 발 아래라는 것을 아셨다면 한국에 돌아오고 싶으셨겠습니까?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귀국하신 항일 독립군 홍범도 장군님의 지척에 항일 독립군 사냥개였던 백선엽이 묻혀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죄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적국을 위해 우리 독립군들을 학살한 진일파가 한국 땅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스러운데 심지어 국립묘지에 묻혀있다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배반이고 능욕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데 떳떳하지 못해야 하는 겁니까? 왜 순국 선열들은 나라를 광복으로 이끌고도 온전히 기려지지 못하는 겁니까? 게다가 친일파들은 살아생전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학살한 죄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주는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여수사건과 제주 4.3 항쟁에서 민중을 학살했던 신태영은 국방부 장관으로 역임했습니다. 항일 독립군 사냥개였던 감도특설대 백선엽은 각국 대사관과 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하며 10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대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이력을 삭제했습니다. 그러고는 육군 서연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산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을 규탄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현충원 내에서 오물을 투척하거나 파묘 신용을 낼 수 없도록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백선엽의 묘에 침을 뱉는 시민들이 아니라 현충원의 친일파 백선엽을 안장시킨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애국자들을 빨갱이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탄압하는 반민족 세력,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대가가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쳐 결국 윤석열로 돌아온 것입니다. 윤석열로 인해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켜내려고 3년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하며 그 척결을 위해 불법 결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승리를 결의하며 현충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충원에 안장된 모든 친일파를 파묘해야 합니다. 순국 선열들의 온전한 안식을 위해 또한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반민족 친일 세력이 곧 불법 계엄 내란 세력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친일 청산과 내란 청산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국가 통합을 핑계로 친일과 내란 청산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 다음은 촛불로 나라를 구한 우리 국민들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의 발치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현충원이 이승만이 조성한 국립묘지여도 역사는 이승만을 한반도 분단의 역적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중을 위협하던 총칼 앞에서 계엄을 막아내고 승리한 국민이 피어낸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시작부터 어긋난 역사를 바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경복궁을 가로막던 조선총독부를 하루아침에 폭파시켰듯 죽어서도 한국 땅과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는 친일파의 뼈다귀를 현충원에서 한국 땅에서 싹 다 쫓아내버립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일 청산이 내란 청산이다. 친일파를 폄하하자. 친일파 폄하로 한민족 역사를 이어가자. 감사합니다. 분쇄하자! 가족이야!
가슴을 울리며 온몸을 내던져서 발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주권당 청년위원장 조학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동작 관악 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이신 이혜원 대표님 모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3차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법 개정 및 친일 반민족 행위자 파묘 촉구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순국 선열과 민주 영령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49년 6월 6일 친일파를 처벌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하던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가 친일 세력의 하수인이 된 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반드시 수행했어야 할 친일 청산이 좌절된 비극의 날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바로 그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였다.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친일 세력을 비호했던 권력이 친일 청산 실패의 상징적인 날짜를 국가 추모일로 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일 청산에 실패한 대한민국은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친일과 독재, 군사반란과 민주학살의 역사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국립현충원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친일 매국노, 군사 반란 세력,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함께 묻혀있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반민족 행위자들은 애국지사들의 묘역 위쪽의 명당 자리에 안장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배치 문제가 아니라 순국 선열에 대한 노골적인 능멸이며 민족 정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역사적 모독이다.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인사 74명이 안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4.19 혁명을 짓밟은 5.16 쿠데타 세력, 헌정 질서를 유린한 독재 권력의 핵심 인물들, 12.12 군사 반란 세력, 5.18 광주 민중 학생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관계자들까지 함께 안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지난 윤석열 정부는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며 친일 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섰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다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였다. 국립묘지는 민족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침략자에게 충성하고 민중을 학살하며 헌정을 파괴한 자들이 영웅 대접을 받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훈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친일파와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고 이장하라. 셋째, 군사반란자, 5.18 광주 학살 가담자, 고문 기술자, 간첩 조작 책임자 등 반헌법, 반인륜 범죄자들의 서훈을 박탈하라.
넷째,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를 중단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라.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산자로서 죽은 자를 구해야 한다. 순국 선열과 민주 영령들이 친일과 독재의 잔재에 짓눌린 채 잠들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진정한 현충은 정의로운 역사 위에서만 가능하다.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싸울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국민묘지법 개정 및 친일 반민족 해이자 파묘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우리의 요구를 담은 팻말이 딱 3가지 종류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 3가지 구 한번 외쳐보고 바로 예정되어 있는 기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영령 안식처의 친일잔재 청산하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당장 파묘하라! 호국영령 안식처의 친일잔재 청산하자! 죄송합니다. 2가지였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주신 참가자분들, 그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 고맙습니다.